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굴러간답니다. 저희 티셔츠 새로 나온 거 좀 괜찮나요? 아니고 저희가 이제 2026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 중인데 제가 한번 이제 대회를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볼링장에서 무슨 패턴인지 모르는 패턴에서 한번 던져보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쳐볼 건데 일단 요거 들고 왔고요. 대회는 다들 보면은 위쪽에서 치더라고요. 일단 한번 유튜브 볼러지만 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안 되는데? 아니, 대회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줬지. 아. 그래서 너의 첫 대회를 위해서 프로님 한 분 모셨다 오늘 또. 진짜? 나만 믿어 모셨어.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해피라운 볼링장 사장님이시자 팀 S&T 소속 김대성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S&T 김대성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살짝 연기였는데 한번 일단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가시죠. 저희 오늘은 김대성 프로님과 같이 하는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성 프로 오늘 이벤트도 네. 큰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합니다. 지금 브론스에서 품절됐죠, 약간. 그래가지고 품절 램프. 네, 티셔츠까지 증정을 합니다. 아, 티셔츠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상품 뭘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났죠? 네네네.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라이노, 빈티지, 레드입니다. 지금 네. 구하기 힘든 건데요, 그죠? 좀 구하기 쉽지 않죠. 네, 지금 부 사장님께서 못 구하시는 품절볼을 저희가 구해놨습니다. 엑스마스 라이노 빈티지를 드릴 거고요. 지금 쇼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밑에다가 저희 비밀 코드 나갔을 겁니다. 비밀 코드 달아주시면은 자동으로 응모 처리가 되고요. 응모 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엑스마스 라이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워볼게. 이제 2026년에 제가 이제 볼링 시즌 9개월밖에 안 됐지만 대회를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회를 나가시죠? 일단은 뭐부터 나가보는 게 좋을까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은 하나요? 너무 인싸가 됐어. 또 이제 유튜버니까. 아, 네, 유튜버니까. 네. 뭐 우리가 가장 아마추어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단 볼 회사 시합 먼저. 햄머가 제일 먼저고 진승 뭐 그런 순번인데 뭐 어쨌든 어떤 회사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은 첫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제자가 이제 첫 대회를 나가면서 필요한 게 뭔지. 첫 대회다 보니까 얘들 첫 대회에서부터 우승한다고 너무 깍죽대고 있어가지고 좀 우승, 목표는 우승이시에요. 나가면 그럼 우승해야지. 일단 동네 챔프전부터 나가시는 게. 나도 동네 챔프전은 나가봤니? 상주 리그는 나가봤니? 아니. 이런 아이가 지금 회사 시합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대회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걸 좀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실 거 하나 있으시잖아요. 오프닝에서.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최인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인석쌤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름인 기훈으로 이제 개명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최기훈의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편하시- 인석이 나는 입에 안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워낙 편하게- 기훈이라는 이름이 편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편하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훈쌤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뭐부터 준비를 해봐야 될지 일단 이 정신머리부터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조건이다. 네. 바로 한번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볼리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김대성 프로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랑 같이 대회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아시죠? 네, 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저번 저희 배틀 때문에 저 때문에 네. 지셨었는데 그렇죠. 제가 졌죠, 그때. 네. 또 이렇게 또 염치를 불구하고 네.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볼링은 언제든지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부터 한번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마인드부터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알아보시는 분들도 꽤 되지 않을까요? 대회 나가시면. 설마요.
근데 저도 저희 볼링장 오시는 손님들이 네. 가끔 잘 굴러간다, 잘 봤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진짜요? 생각보다 꽤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부담스러우실 텐데. 아, 또 그럼 또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우승을 하는 걸로. 우승을 하는.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부담되실 것 같은데. 아, 네. 장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프로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네. 첫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좀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일단은 음, 저는 잘 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첫 대회시잖아요. 아, 첫 대회. 그 구역 9개월이시잖아요. 그죠? 네. 9개월에 우승하시면은 제가 공약을 하나 걸까요? 제 볼링장 하나 제 볼링장 넘겨드릴게요. 어떠세요? 해피라운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우승하면은 네. 여기 제 겁니다. 좋습니다. 아, 그 정도. 그 정도로 힘듭니다. 네. 그 정도로. 그치만 약속하시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 네. 우승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욕심을 부려. 그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대회를 나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저한테 볼링을 배우신 분들이 처음 대회 나가셨을 때 첫 대회는 무조건 다 긴장을 일단 많이 하세요. 너무 떨리네. 너무 긴장. 아마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배는 게 없어서 1등 할 수도 있을래나? 이거만 딱 보이니까.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동안 연습하셨던 게 아무것도 안 되실 거예요. 그동안 연습했던 게 네.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몸에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고. 그리고 네네. 네, 긴장하시게 되면 아마 실수도 많이 하실 거고. 음. 뭐 투구 순서도 뭐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막 진짜 아. 그 정도로 헷갈리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좀 개인적인 노하우로 좀 네. 시합에 나가셨을 때 네. 멘탈을 좀 어떻게 잡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네.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도 사실 대회를 나가봐야지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로 일단 대회 같은 환경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레인 이동 하시면서 볼링 쳐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정기전 정기전 때 레인 이동 네. 하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레인 이동 하시면서 점수를 리그로 치시면서 그리고 이제 대회 나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레인을 변경하시게 되면 레인 변화하는 거에 또 적응을 하셔야 돼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인 리딩을 빨리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리딩을. 네. 이것도 경험이거든요, 사실. 그럼 이게 처음에 나가면 결국에는 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다 모르시는 거죠. 다 모르는 네.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 볼린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좀 심장이 설레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 심장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경험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첫 대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네.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네.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처음으로 배워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일단은 그 어떤 대회를 나가시느냐 결정이 되시면은 그 대회에 대한 레인 패턴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레인 패턴을 먼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공을 준비하시고 이 같은 레인 패턴이라도 볼링장 바닥에 어떤 바닥이느냐에 따라서 레인이 물론 다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도 대충 느낌이 어떤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공략법을 일단 그 레인 패턴에 대한 공략법을 연습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레인 패턴을 하나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보면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레인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 오른쪽에 저희가 레인 패턴을 하나 띄워드릴 겁니다. 요거를 저희랑 똑같은 걸 보실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준비한 패턴은 지금 저희 볼링장 레인에 깔려있는 해피라운 2025 해피라운 패턴입니다. 저희 하우스 20, 패턴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레인의 피트수, 얼마만큼 기름칠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는 레인에 오일이 칠해져 있는 이 피트 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곳이 있죠. 네. 그걸 텐데 그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요, 네네. 이 오일 패턴에 보면 오일 패턴 디스텐스라고 해가지고 네네. 일단 몇 피트 기름이 칠하는지 나옵니다. 여기 저희 패턴은 지금 42피트의 레인 정비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보시면은 이 짙은 기름은 네네. 이제 기름칠을 하는 부분이고 네네. 이 뒤에 35피트 이후에 7피트는 저희가 버퍼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이제 묻은 기름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칠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 살짝만. 그렇죠. 네. 살짝.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2피트 그리고 진짜 기름을 칠하는 건 35피트까지만 기름을 칠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숏 오일 패턴과 뭐 미디움 오일 패턴, 롱 오일 패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42피, 한 40피트에서 42피트까지는 약간 미디움 오일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42피트까지는 네. 미디움. 네. 그리고 42피트 이상, 뭐 44, 46피트는 롱 오일 패턴이라고 생각하시고, 롱 오일. 그리고 40피트 이하는 약간 숏 오일 패턴. 숏 오일 패턴. 네. 그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숏 오일, 미디움 오일, 롱 오일. 네. 솔직히 제가 네. 유튜브로 태어난 볼링 네. 네, 패급이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 알려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을 짧게 바르면요. 네네. 드라이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공이 많은- 일찍 꺾이기 시작하겠죠. 아, 그러겠죠. 네. 그리고 미디움 오일 패턴은 적당히 꺾이고, 롱 오일 패턴은 기름이 굉장히 길게 발리기 때문에 아마 공이 굉장히 늦게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네임 패턴이 기본적으로 숏 오일인지 미디움 오일인지 롱 오일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럼 장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볼링공의 등급이 있잖아요. 뭐 네. 하이 퍼포먼스, 미드 퍼포먼스, 엔트리 약간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서 또 뭐 샌딩 볼, 폴리싱 볼, 또 뭐 이제 뭐 솔리드, 펄, 하이브리드 이렇게 재질의 또 종류가 있는데 특히 롱 오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도는 공들이 필요하겠죠. 롱 오일에서는 일단 일찍 좀 반응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하이 퍼포먼스의 샌딩 볼이라던가 또 좀 회전이 많으신 뭐 하이 퍼포먼스의 폴리싱 볼이라던가 어쨌든 하이 퍼포먼스 위주의 볼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네. 미디움 오일에서는 이제 구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내가 좀 회전이 많은 크랭커나 투핸드 덤리스 분들 같은 경우는 미디움 볼이나 미디움 퍼포먼스나 엔트리 볼 아니면은 제가 스피드를 잘 내시는 분들 이제 하이 퍼포먼스 쓰실 수도 있고 숏 오일 패턴에서는 이제 보통 좀 미디움 퍼포먼스나 엔트리 볼이나 아니면 이제 우레탄 볼들 우레탄 볼들이 아무래도 좀 컨트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볼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 구질에 맞는 자기 구질과 그 레인 패턴에 맞는 공을 고르셔야 합니다. 대회 볼링공을 뭐 한두 개만 들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보통 이제 프로님께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가지고 저희 같은 가시는지? 경우는 대회 때 일단 기본적으로 8개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 대회 경기석에는 6개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 패턴에 따라서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6개가 달라집니다. 레인 패턴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일단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어 볼 한 개, 네, 하드볼 하나. 네, 하이 퍼포먼스 샌딩 볼 하나, 샌딩 하이 볼. 퍼포먼스 폴리싱 볼 하나, 미디움 퍼포먼스 샌딩 볼 하나, 그리고 미디움 퍼포먼스 폴리싱 볼 하나, 그리고 엔트리 볼 하나.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거의 그렇죠. 다 준비해 가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레인 변화에 따라서 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보통 중간에 하나 빼고 우레탄을 넣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레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공을 여러 개 가져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거는 어떤 그렇죠. 게 있어요? 이제 레인 패턴을 봤으면은 네. 일단 그 레인 패턴을 한번 쳐보셔야죠. 쳐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를 쳤을 때 물론 시합장 가서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볼링장이기 때문에 제일 가장 좋은 건 그 볼링장 그 패턴에서 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는 대회 전에 공식 연습을 하거든요. 네. 공식 연습을 했는데 대회랑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게 네.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완전 다른 그렇죠. 느낌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이게 그날 날씨 그리고 그날 환경에 따라서 또 정비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정비기가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이런 느낌이다. 이 패턴은 이런 느낌이다. 요거는 그래도 알고 가시면은 적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쳐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나올 건데 그럼 저희가 예시가 네. 저희 해피라움 2025 패턴이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던지는 거를 그렇죠. 네. 한번 한번 제가 보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너무 긴장되네.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오. 자, 긴장을 한 나머지 제대로 투구를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 치는 걸 보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투구는 그래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친 1-3로 간 샷을 계속 일정하게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죠. 볼링은 일단 첫 번째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좋습니다. 제가 이 샷을 보고 일단 어떤 걸 좀 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레인은 지금 일단 마지막 친 투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7번, 10번이라는 어려운 스프릿이 남긴 했지만 네. 저거는 일단 뭐 공의 회전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지 일단 라인은 마지막에 친 라인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 스팟을 보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갔는지 기억을 하시고 그 자리를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죠. 그리고 치셨을 때 지금 보면은
일단 하이 퍼포먼스의 샌딩 볼로 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치셨을 때? 저 공이 이 레인과 잘 맞는 느낌이셨나요? 구질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 1, 3번으로 갔던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저는 솔직히 너무 바깥으로 빠져서 안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네.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투구했으면은 올바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공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럼 일단 구질과 공이 어느 정도 매치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은 매치가 됐는데 이제 저희 공이 일단 처음에 칠 공은 매치가 됐지만 이렇게 뭐 3게임, 4게임 이렇게 치는 대회가 있는데 이제 치시다 보면 다른 이제 선수분들이 치신 자리로 이동을 하시면은 그 자리가 분명히 캐리다운이 왔거나 브레이크다운이 왔거나 이게 레인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맞는 또 공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보통 대체적으로 도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예, 우레탄으로 앞에 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밀리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네. 대체적인 변화는 좀 도는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셔야죠. 그러면은 돌게 됐을 때는 만약에 내가 치다가 옮겨서 내가 원래 치던 자리를 쳤는데 네. 거기보다 좀 더 일찍 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낮은 등급의 볼 비슷한 성향의 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볼을 먼저 바꾸시는 거거든요. 네네. 자, 레인이 변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이게 볼링에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레인이 변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볼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탠스를 바꾸는 그렇죠. 게 스탠스 조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네. 스탠스 조정과 스팟 조정 일단은 먼저 해보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조절하면 내가 잘 칠 수 있는 스윙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 그때는 이제 볼을 바꾸셔야죠. 아, 네. 내 스탠스의 한계까지 일단은 조절을 하면서 옮겨보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은 볼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신이 없는 라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볼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대회에서는 한 투구 한 투구가 다 점수로 그렇죠.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여기서 당황을 해가지고 네. 찾아야겠네라고 해서 한 투구마다 막 옮기면서 바꾸다가 점수가 또 바꾸고 그렇죠. 나가면 낮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공 바꾸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보통 10프레임 보너스 투구잖아요. 보너스 투구 때 대체적으로 10프레임에 스페어를 하거나 스트라이크를 치고 나서 공을 바꿔서 한번 쳐봅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미리 네. 그럼 그때까지는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은 유지하게 쳐보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하죠. 네, 그러다가 근데 이제 좀 과감해져야 될 경우가 생겨요. 나는 이 공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에 잘 쳐야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이 공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바꾸시는 경우도 필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상황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입니다. 네. 이거는 네. 배운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그렇죠. 되는 되는 게 거 아니에요. 네. 형세 판단이 일단 중요한 그렇죠. 거고 네. 그나마 팁을 주실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내 스탠스의 한계점까지 잘 파악을 해 놓으시고 일관성 있게 투구를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낮은 등급이나 높은 등급의 볼로 그렇죠. 네. 올리게 되는 게 이제 레인 변화에 따른 대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이 이전에 생기는데 네. 말씀하세요. 패턴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패턴이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요번에 지금 예시로 볼 만한 게 좀 스톤커. 그렇죠. 스톤컵 굉장히 어려웠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한번 그 던져봤는데 네. 공이 아예 안 돌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땐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네. 레인이 굉장히 밀리셨죠. 저희도 굉장히 밀렸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아발론 패드라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대회 때 연습 투구 전까지는 아발론 패드를 공에다가 이 외피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발론 패드를 뭐 한 600, 800, 1000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습 투구 하기 직전까지 공을 일단 한번 외피를 만져 주시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거치게 하셔야지 공이 좀 움직임이 생기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습 투구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만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렇죠. 사포질을 해서 네. 그래야지 내 공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최대한 공이 꺾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패턴에 따른 내 위치나 이런 것보다 공을 만지는 그 생각의 그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톤컵은 굉장히 밀렸거든요. 레인이. 네. 굉장히 밀리고 굉장히 롱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 어려웠고. 근데 일단 공이 안 꺾이면은 공을 내가 아무리 일정하게 친다 한들 스트라이크 나올 확률이 적고
그거 사실 일정하게 던지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형성이 돼야지 거기까지 내가 공을 딱 정해놓고 공을 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경기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피를 만져서 저희는 그 BP를 만들어냈죠. 네.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연습 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보통 이 대회 때 볼링을 치는 체력 소모와 연습 때 볼링을 치는 체력 소모가 아예 다릅니다. 그만큼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고 볼링을 치기 때문에 대회 때는. 그 때문에 저는 보통 대회 때 게임 수의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 정도는 소화가 되셔야지 대회 때 게임 양을 치셨을 때 그 게임을 소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익숙한 선수들은 한 2배 정도고요. 좀 초보자분들은 체력 소모가 3배 정도 오실 수도 있어요. 4게임을 시합한다고 하면은 한 12게임 정도는 내가 무리 없이 소화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럼 그 무리 없이라고 하는 건데 일관성을 유지할 수 그렇죠. 있는 유지하면서. 네. 이게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집중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기억하시고 한번 내 연습량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3게임을 치는 대회라고 한다면은 12게임까지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투구가 될 정도로는 체력이 길러 놓으셔야 그렇죠. 이거를 소화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까 허벅지가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네. 안 아프시려면 하체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네. 스포츠 많이. 사실 볼링 치시는 분들이 하체를 굉장히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요, 네. 어렸을 때 하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체가 흔들리지 않고 착지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거의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프로님께서 어떤 걸 조금 가방에 가지고 다니시는지. 제 가방에요. 네네. 신발백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대회를 준비하신 우리 프로님들은 어떻게 갖고 다니시는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거의 볼만 들고 다니다가 네. 볼을 치고 있다가 이제 대회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많은 걸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치는 것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프로님의 좀 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짝 손민수로 네. 해가지고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사실 제가 하겠습니다. 잘 공개 안 하는데 네. 처음 공개해 보네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 액세서리 백이 보통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 액세서리 백을 열어보면은요. 일단 저는 액세서리 백에 일단 기본적으로 볼타올. 네, 저희 볼타올 저희 대표님께 선물해주신 저희 S&P 볼타올과 볼타올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피를 네네. 만지는 아발론 패드들. 아발론 패드 이렇게 네, 들어있습니다. 패드가 들어있고요. 뭐 필수적으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컨디셔너나 로진을 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컨디셔너, 로진들.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네.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네. 로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하시던 엄지를 네. 넣으시는 분들 네. 이 로진을 좀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로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웨이브 로진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로진을 사용하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체조 선수들, 역도 선수들 로진 많이 또 야구 선수들 그렇죠. 이렇게 치면 네. 하얗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하는 겁니다. 로진은. 그렇기 때문에 볼링 공도 엄지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스윙을 할 때 힘을 많이 안 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손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면 아무래도 스윙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네. 힘을 빼도 공이 흔들리지 않게 로진을 발라서 스윙을 힘을 빼고 했을 때 공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스윙할 때 좀 흔들릴 수 있으니 그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로진을 바르는 로진을 거예요. 바르죠. 저는 중력제는 잘 안 바르고요. 엄지에만 바릅니다. 로진은.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액세서리 준비하실 때 우선 내가 하는 이 스윙과 공을 던질 때 느낌에 대해서 일단 알고 나서 필요한 걸 준비하는 게 그렇죠. 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로진도 이제 저희가 그날 습도에 따라서 또 그 온도에 따라서 항상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컨디셔너, 좀 거친 로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거친 로진 네,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로진백이랑 네.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볼링을 칠 때 장갑을 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이크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장갑인데 저는 이 볼링 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너무 장갑을 꼈는데도 지금 이만큼 생긴 거거든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좀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쪽에 많이 구두살이 좀 많이 생깁니다. 네, 저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 잘못 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 치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네. 치는 스타일이 여기 구두살이 많이 생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제 장갑에도 보면 여기 자국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요 부분만 이렇게 달아 있는 거 보이시죠? 왜가? 그래서 장갑을 안 끼면 거의 요쪽이 항상 터지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저는 장갑을 좀 낍니다. 그렇죠. 이 장갑과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시합 때 사용하진 않지만 네네. 또 연습 때 좀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이 볼컵, 로테이션 볼컵이라고 하죠. 네네. 저희 SNT라고 대표님께서 선물해 주신 겁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굿즈가 많으신데 혹시 공고 안 하십니까 이거? 아, 요걸 한번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것도 챙겨 다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합 때 갑자기 인서트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인서트를. 네. 그래서 인서트도 항상 한 2쌍 정도. 인서트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서트가 많이 달면은 시합 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 중량제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립이 네. 사라지는 네. 그런 경우가 네, 생겨요. 갑자기 시합 중에 내가 공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달았어. 그러면 그때 바로 바꾸기 위해서 인서트와 인서트를 교체하는 뭐 본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네. 가방 안에 보게 됐을 때 또 지금 네. 덤이 엄청나게 네. 많습니다. 혹시 이 덤을 준비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이 덤이 이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진 않지만 네네네. 일단 사이즈별로 이제 어떤 날은 손이 많이 부어 있는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붓기가 빠져 있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즈별로 몇 가지 종류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지공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피치를 좀 다르게 준 것들이 있어요. 피치. 네, 이제 공을 뚫는 방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공을 많이 밀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네네. 아니면 제가 조금 더 공을 회전을 많이 만들어줄 때 이 피치가 좀 다른 엄지를 저는 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러들이 생각하는 이 동호회 기준, 네. 볼리니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사이즈별로만. 사이즈별로만 네, 한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한 6개 정도 있죠, 지금. 네. 컨디션을 따라서 이제 안 부었을 때, 네. 조금 부었을 때, 많이 부었을 때 쓸 수 있는 그 사이즈 크기별로.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네네. 보통은 인서트 테이프라고 여기 네네. 보시면 또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엄지 홀에 사이즈 조절해주는 테이프인데, 네네. 요 인서트 테이프를 통해서 사이즈 조절을 하셔도 되시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 테이프. 타이밍. 네, 저는 이제 시그맥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타이밍 테이프를 쓰고 있는데, 네네. 이 타이밍 테이프도 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이 네. 제품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썼어요. 아,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 써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커팅돼서 나오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커팅돼서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편합니다. 아. 근데 저는 요 느낌이 그냥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 그냥 저도 요 롤로 된 요 타이밍 테이프 그리고 제- 이게 사실 양이 많아요. 아. 가격 대비.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네. 저희 선생님도 보시면은 그 저희 기훈쌤도 요런 살색 아. 타이밍 테이프를 쓰시거든요. 저 어렸을 때 아마 같이 선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 네. 좀 요즘 볼러들이나 이런 걸 쓰는 네. 건가 생각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는 그냥 아니었네요. 익숙하고 양이 많고 가성비. 네. 좋습니다. 여러분 시그맥스 타이밍 테이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쪽으로 보면은 네. 뮬러도 있고요. 혹시 이 뮬러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네. 공부해 볼 게 있을까요? 그 뮬러가 일단은 두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저는 이 뮬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 티어라이트라는 제품이 있고 요거는 조금 얇은 네. 민자예요. 제가 사용하는 건 요 민자인데 이 민자. 거친 거. 이건 좀 거친 거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거친 것과 매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뮬러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뮬러를 안 하고 볼링을 치면은요 한 네. 두 게임 정도만 치면 손가락이 찢어지더라고요. 마찰이 많은. 네, 특히 요 첫 번째 마디 부분이 좀 찢어져가지고 저는 찢어지면 또 예전에는 저희가 선생할 때는 그때도 이런 뮬러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그맥스 테이프로 중량제 감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혹시 그 영화 그 야구 영화 뭐였죠? 선동열 선수가 나오는 야구 영화가 예전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손 찢어지면 어떻게 하지? 본드로 막 이렇게- 본드로 네, 순간 접착. 저희도 예전에 했던 겁니다. 아. 손가락 찢어지면 순간접착제 발라서 붙이고 스킨 패치라는 걸 이용해서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치면 아무래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세하게 일정하게 달라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뮬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찢어지는 것 이유 자체가 정말 제대로 릴리즈가 됐을 때 중약제에 딱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치게 되면 찢어지는 걸까요? 제가 좀 잘못 치고 있어서 찢어지는 걸 수도 있죠, 볼링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뮬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자기 손 컨디션을 일정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네. 뮬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리프팅 테이프가 많아요.
그쵸, 뭐 이렇게 막 굴곡져 있는. 네, 맞습니다. 더 잘 걸리게끔 만들면 테이프가 만들었는데 네네.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땀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손에 부상이 안 오고 그러면은 안 쓰는 걸 전 가장 선호를 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네. 아무래도 내 손과 볼링공에 직접 딱 닿아야지 가장 좋은 감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감이 네. 좋아야 되는 네. 스포츠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저는 릴러를 하는 거지. 뭔가 중간에 하나 거치게 되면은 그 감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주변에서 볼링 칠 때 보면은 일단은 액세서리 백부터 일단 기선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자르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면 진짜 굳이. 잘 치는 선수들은요, 손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비 탓하지 않는 네. 게 고수다 보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대부분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 네. 이렇게 공구들. 아, 네. 이거는 이제 뭐 가위, 기본적으로 가위가 있고요. 네. 이거는 신발 슬라이딩 솔 정리하는, 네. 어프로치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좀 솔로 이제 컨디션 조절을 좀 하고. 그 이것도 저희가 슬라이딩 할 때 네. 신발 패드에 대해서도 조금 그렇죠. 중요하게 보실 텐데. 여기에는 없지만 네네. 사실 볼링 이제 볼백 안에는 또 패드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볼링장 가면은 어프로치가 좀 걸리는 데가 있고 미끄러지는 데가 있고 이 어프로치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패드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이제 내가 일정한 슬라이딩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 그렇죠. 컨디션에 맞는 패드를 교체를 해서 네. 항상 내가 연습했던 느낌을 그렇죠. 가져올 수 있고. 네, 자기한테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게 좋습니다. 맞춰.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셨던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지를 순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게 삼각칼은 아니지만 세라믹 칼, 세라믹칼. 공 엄지를 살짝 긁어내는 겁니다. 네. 정말 이게 뭔가 갑자기 급한 조치가 급한- 필요해. 네. 이거는 이제 툴. 이거는 이제 안에 쪽을 긁어내는 거고. 이거 한번. 네. 이렇게 아마 이게 프로샵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안에 긁어내는. 봐주시는 네. 그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드를 붙이기 위해서 드라이버. 그리고 인서트 뗄 때 이제 쓰는 일자 드라이버와 또 저희는 이제 점수를 기입할 때 쓰는 펜. 요 정도? 네, 이 정도 좀 가지고 다니고. 좋습니다. 네. 본드도 네, 본드도 있고. 네. 법이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 선수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네. 한번 봤는데 아마 우리 지금 볼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서 준비해본 콘텐츠인데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비슷하게만 어떤 이유에서 준비하는지만 알고 계시더라도 그렇죠. 네. 좀 너무 중복적인 투자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대회 관련해서 많이 좀 배워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님의 이제 교습에서 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연습한 걸 그대로 하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 첫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성적보다도 그냥 내가 연습한 게 시합 나가면 얼만큼 잘 되는지, 네, 그거를 이제 신경을 써서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좋은 경험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편한 마음으로 좀. 아마 전날 잠도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첫 대회 나갔을 때 네.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연습한 거를 일단 그대로 하고 오는 거, 내 소신껏 한 거 일단 보여주고 오는 거. 그렇죠. 나중에 진짜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레인에 맞춰서 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대회 갔다 오면은 볼링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레인에 맞춰 치고 그 변화에 맞춰 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연습 때 안 하던 것들을 좀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변화를 주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좀 망가져서 오면은 저희는 다시 연습하면서 망가진 걸 다시 수정을 하고 보통 이런 과정을 좀 거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거보다는 내가 연습한 거를 먼저 잘 대회 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만약 제가 연습한 걸 그대로 잘했는데 네. 안 먹혔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걸까요? 그래도 만족하시면 연습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전 만족해하면서 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갔는데 연습한 것도 못해 있어 이러면 이제 많이 저희는 힘들어지겠죠. 따따 맞으셔야죠. 네. 네, 구독자 여러분들 굳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혹시나 네. 또 우승하면 또 해피 나오면 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서 대회를 나가기 전에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러 한번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볼링을 아마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볼링을 배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이제 어떤 레슨을 받으시면은 이제 어떤 거 하나를 배우시잖아요. 네네. 그 하나를 내 몸에 완전히 습득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다음 진도로 나갈 수가 있는데 많은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뭘 하나 배우시면은 그거를 신경 써서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배운 것만 신경 써서 저는 좀 볼링을 쳐서 그리고 다음 레슨 때까지 그걸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연습을 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하면서 볼링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볼링을 할 줄 몰랐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처음 했던 말이 공으로 하는 건 다 못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선생님들도 뵙고 이제 컨텐츠 때문에 치다 보니까 뭐가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빨리 보여드려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좀 부담스럽죠. 뭐 대회를 나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제 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단단하게 일관성 있는 거를 유지하는 거를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회 나가실 때 네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 아, 네. 물론 제가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럼 꼭 결승에 올라서 해피라운을 가져보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촬영 도와주신 해피라운 볼링장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홍보해 주시죠.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솔직히 작년에 좀 성적도 좀 안 좋았고 네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잘 굴러간다도 앞으로 더 구독자 많아지시고 네. 더 좋은 컨텐츠로 폴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6년에도 팀 S&T 우리 선수님들 이제 시합과 투어 일정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오니까 네, 저희 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다음에는 우리 팀 S&T 아, 선수분들 네. 저희 선수들 전원 제가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 S&T 꼭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운 볼링장 많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진행하는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대회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